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스 언니예요. 오늘은 스위스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스위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과는 많이 다른 점, 한국과 달라서 처음에 오셨을 때 당황하시거나 조금 이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에 섰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스위스에 먼저 놀러 오셨을 때 레스토랑 화장실이나 호텔 화장실 뭐 어디든 가신다면 가끔 가다가 딱 독일어만 써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자 화장실이 어딘지 남자 화장실이 어딘지 참 헷갈리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헤렌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남자 화장실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다멘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스위스 레스토랑에 가실 때는 기다림의 마음가짐으로 가자입니다. 막 한국 사람 특성상 빨리빨리 주문하고 빨리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가는 게 저희들의 마인드잖아요. 근데 스위스에 오셨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업원이랑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눈빛으로 나 지금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딱 신호를 주면 종업원이 알아서 오거든요. 그럼 처음에 메뉴판을 갖다 주고 메뉴판을 보면서 또 기다립니다. 메뉴판을 다 봤을 경우에는 메뉴판을 계속 펼쳐놓지 마시고 닫아서 약간 테이블 옆에 이렇게 놓아두시면 종업원이 보고 이제 메뉴를 고르셨구나, 이제 이 손님은 메뉴를 고를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테이블로. 그럼 그때 원하는 메뉴를 주문을 하고 또 맛있게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기요 여기요 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종업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간단히 손을 들어서 우리 계산해도 될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계산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카드 계산이나 현금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 팁 같은 경우는 사실 10%에서 20% 사이로 주는 편인데 완전 의무적이진 않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었을 때는 거의 팁이 반의무적으로 팁을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의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들 암묵적으로 팁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 느리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여기의 문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위스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무조건 멈춘다입니다. 전 이것도 되게 놀랐어요. 초창기에 왔을 때. 횡단보도에 스위스는 큰 시티가 아닌 이상 횡단보도에 그렇게 많이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지? 저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딱 그냥 가는 순간 바로 차가 제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차 멈춘 것 같고 좀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되게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정말 제 1순위로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차는 무조건 보행자를 위주로 보면서 무조건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를 멈춰야지 안 그러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많이 민망했어요. 막 횡단보도 건너기에도 좀 민망하고 차 이렇게 눈치 보다가 차 없을 때 그때 건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문화도 알게 되고 배우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길을 건널 때 차가 알아서 멈춰주면 이렇게 손 들면서 눈인사로 감사하다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건너갑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되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위스에 오셨을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차 오나 안 오나 양옆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차가 멈추는 게 보여요. 그럼 그때 이렇게 건너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천천히 건너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위스는 티켓을 기차 타거나 버스 탈 때 티켓을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한테 일일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기차를 탈 때도 뭐 티켓을 띡 끊고 이렇게 가는 그런 우리 한국처럼 티켓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고 그냥 티켓을 알아서 사서 기차를 탑승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스위스 언니 기차를 타거나 버스 탈 때 사실 그렇게 검사 안 하면 티켓 안 사고 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와서 티켓을 보여달라고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사신 티켓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때 티켓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또 처하게 됩니다. 일일이 그렇게 티켓 검사를 매번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티켓을 안 살 수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기차 같은 경우에는 1등석과 2등석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티켓을 구매를 하실 때 1등석 티켓을 구매하는지 2등석 티켓을 구매하는지를 잘 보시고 2등석 티켓을 샀는데 1등석에 가서 앉아 있을 경우에는 또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때 잘못 앉아 있으면 벌금을 처하거나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등석에 맞는 기차 칸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기차 1등석, 2등석은 기차 이렇게 보시면 겉면에 1, 2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 보시고 잘 타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위스는 사실 한국, 남한보다도 작은 면적을 가진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나라가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다들 이제 스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위스 언어는 뭔가요? 스위스는 무슨 말을 써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4개의 공용어가 있고 그 4개가 어떤 공용어냐 하면요. 독일어, 불어, 그리고 로망슈어, 이탈리어 이렇게 4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언어가 독일어고요. 그 다음이 불어, 이탈리어, 그리고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로망슈어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독일어를 쓰는 주, 불어를 쓰는 주, 이탈리아어를 쓰는 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또 재밌게도 그 주에 가면 막 이탈리아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건물들도 모양이 다 다르고 사람들도 막 다르고 그래서 정말 작은 나라인데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스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나 또 제가 느꼈던 재미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녕.